27, 28년 서울 집값 역대급 공급 절벽이 만들 미래. 서울에 새 아파트가 8,000채밖에 안 들어옵니다. 8,000채가 뭔 뜻인지 감이 안 오시죠? 2025년에 3만 채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028년에는 8,337가구, 4분의 1 토막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2027년이나 2028년에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인 분 계시죠? 혹은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 아니면 지금 팔까 말까 고민 중인 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7, 2028년 서울 집값의 구조적 흐름을 전부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7분만 투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기대죠. 그런데 이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은 이런 하락 전망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떨어져야 한다는 건 당위론이 반영된 희망사항이라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가 한국부동산원 기준 연간 약 9%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에요. KB 기준으로는 10%를 넘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2025년 집값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7년, 2028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거든요. 바로 공급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27, 28년 서울 집값을 결정할 5가지 핵심 변수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변수 1. 공급 절벽 숫자가 말해주는 공포. 부동산 114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임대를 제외한 순수 물량 기준으로요. 2025년 약 3만 1,856가구, 2026년 약 1만 7,687가구 44% 감소, 2027년 약 1만 113가구 추가 43% 감소, 2028년 약 8,337가구 또 18% 감소. 보이시죠?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3년 뒤면 지금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직전 3년 합계가 약 8만 7,500가구였는데 앞으로 3년은 약 3만 6천 가구, 58.7% 급감입니다.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급 감소 문제가 2026년보다 2027년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최근 몇 년간 고금리와 부동산 PF 문제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어요. 착공이 밀리고 공사기간도 과거 23년에서 3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2024만 2025년에 덜 지은 게 2027만 2028년 입주 절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변수 2. 전세 시장의 시한폭탄. 입주 물량이 줄면 집값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값이 더 치명적으로 올라갑니다. 새 아파트가 안 들어온다는 건 전세로 나올 매물도 그만큼 귀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만에 33%가 줄었고 2026년 4월 전세 수급 지수는 104.1로 올라갔습니다. 2021년 전세 대란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2017년에 정부가 장려했던 8년 의무임대 등록 물량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아파트가 2026년에 약 2만 2,800호, 2027년에 약 7,800호, 2028년에 약 7,000호입니다. 이 물량들이 시세보다 싼 전세 공급원 역할을 해왔는데 만료되면 집주인들이 매도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요.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서울 전세값 상승률을 4.7%로 전망했는데요. 이게 매매가 상승률 전망치 4.2%보다 높아요.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빨리 오르는 구조. 이게 2027만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수 3. 수요는 줄지 않는다. 인구 줄어드니까 집값 떨어진다? 이게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실장의 분석을 보면 집을 실제로 사는 핵심 연령대인 30세 도달 인구는 2028년까지 매년 70만 명대를 유지합니다. 2025년 73만 5천 명,
2026년 73만 7천명, 2027년 71만 6천명, 2028년 70만 2천명.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67만 명이었거든요. 지금이 오히려 더 많아요. 결혼 건수도 2023년부터 반등하고 있고요. 즉,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지 않는데 새로 지어지는 집은 급감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위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 주택 보급률도 2019년 전국 기준 104.8%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 중인데 서울은 2023년 기준 93.6%입니다. 양적으로도 집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변수 사양극화 모든 집이 오르는 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짚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서울 전체가 똑같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송파구가 약 20% 가까이 올랐고 성동구 약 18%, 마포 서초 강남이 13% 안팎을 기록했어요. 한강벨트 중심이죠. 반면 노원구는 1.76%, 도봉구 0.79%. 같은 서울인데 20배 넘는 격차입니다. 2027년부터 2028년에도 이 패턴은 더 심해질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집중 현상이에요. 강남 서초 마용성 같은 상급지는 공급이 부족한 데다 재건축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요. 외곽 지역은 수요 유입이 제한적이라 상승 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울이니까 오른다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어느 서울이냐가 핵심이에요. 변수 5하락 시나리오 이것만 조심하라. 자, 지금까지 상승 요인만 말씀드렸는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죠. 하락 가능성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경제 위기. 미국발 자산 버블 붕괴나 금융위기가 터지면 한국 부동산도 피할 수 없어요. IMF는 주요국 자산시장에 거품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둘째, 금리 재인상. 미국이 물가 급등으로 다시 금리를 올리는 양적 긴축으로 돌아가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PIR의 한계.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PIR은 수도권 기준 8.7배입니다. 소득이 안 따라오면 가격 상승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외부 충격 없이 국내 요인만으로는 하락 전환이 쉽지 않지만 글로벌 리스크는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기다리면 더 싸질 거라는 기대는 데이터와 맞지 않습니다. 특히 2027만 2028년은 공급이 역대급으로 부족한 시기예요. 다만 무리한 영끌은 금물입니다. KB금융연구소에서 강조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보다 리스크 관리다.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최소 23년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라고요. 자기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점검한 뒤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세요. 전세 세입자라면 2027년부터 2028년 전세 시장이 가장 빡빡해지는 시기입니다. 갱신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전략적으로 활용을 고려하시고, 만약 갱신 기간이 끝났다면 미리 매물을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가 더 오르면 반전세월세 전환도 가속화될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지가 줄어들기 전에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서울 안에서 대안을 찾기 어렵다면 광명, 성남, 용인, 수지, 김포 같은 서울 직주 근접 경기권도 눈여겨보세요. 서울 공급 절벽의 수혜를 직접 받는 지역들이에요. 실제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권 단지들은 청약 경쟁률도 높고 매매가 상승률도 경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미 집을 갖고 있다면 상급지 보유자는 버티기 전략이 유효합니다. 공급 부족이 가격 하방을 받쳐주는 구조니까요. 반면 외곽 지역 보유자라면 갈아타기 타이밍을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외곽과 핵심지의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핵심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2027년부터 2028년 서울은 수요는 유지되는데 공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구조적 불균형 시기다. 이 하나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23년의 부동산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